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다. 현재 미국 권력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방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가 실종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평택 오산기지에 도착할 당시 정부 또는 국회 등 관계자들이 아무도 공항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푸대접을 받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난생 처음일 겁니다. 지금까지 한미 외교사에 없었던 표현이 나온 겁니다. 매우 불쾌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외교부는 미 의회 인사의 방한 관련해서 카운터파트는 국회라는 점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 외교부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의전은 국회 소관이다. 국회에서 챙길 사람이지 내가 챙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휴가 중이고. 자, 같은 시간 윤석열은 휴가를 즐기면서 벌겋게 취한 모습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YTN에 출연한 국힘당의 신성범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게 굉장히 좀 어색한 환경이에요. 어찌됐든 신경민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펠로시는 완전 거물이에요. 왜 거물이냐? 아시는 대로 권력서열 3위라고 그러지만 2위인 부통령은 흔히들 상원의장만 하잖아요. 해리스는 상원의장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가 사실은 권력서열 2위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대만 갈 때 항공모함 뜨고 전투기가 떠서 옹호하는 정도의 인물이 온 건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무도 안 나갔다.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대통령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한 끝에 결정되었다면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국가의 방침으로 우리는 안 나갔다. 그런데 제가 느낌상으로는 그게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랬다면 정말 외교적 결례다. 미국 정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거물을 모셔온 마당에 저런 결례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외교가에서는 큰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국힘당에서 의원을 했던 사람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의도했다면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은 외교 실종 상태라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 더욱이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어 만남이 조율 중이다 라고 말해서 회담 가능성을 있다고 했다가 다시 자신의 말을 번복하면서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만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쪽에서는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남이 성사가 안 됐다는 것은 펠로시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그게 공항에서 보였던 외교 결례 때문인지, 펠로시가 트럼프를 매우 싫어해서 한국 트럼프라고 불리는 윤석열을 거부한 것인지, 이게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을 한번 자극해보겠다 이런 정치 이벤트 아닙니까?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지지율이 낮고 미국의 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대를 만나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펠로시가 윤석열과의 만남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나토에 가서 바이든으로부터 악수 패싱을 당했다면 이번에는 안방에서 펠로시로부터 패싱을 당한 겁니다. 아니,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어느 시대에서 안방에서 패싱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자, 이것은 진짜 전무후무한 안방 패싱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국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동맹국 미국의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말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펠로시 의장이 다른 나라에서는 정상을 만났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 안 만난다고 했다가 다시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하더니 또 만날 일이 없다고 번복했다.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 운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여야 할 것 없이 도대체 외교를 이따위로 하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윤석열을 두둔한다고 피해 실드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 없다는 윤석열의 판단 때문에 일부러 펠로시를 푸대접했고 일부러 피하고 만나지 않고 있다. 자,
그 정도로 균형 외교를 생각한 윤석열이었다면 나토에는 날아가지도 않았고 나토에서 탈중국을 외치지도 않았어요. 바보야? 그리고 이런 대통합을 방해하는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펠로시 입국 때 텅 빈 공항 논란, 국회의장 사과해야 한다. 미국의 하원 의장이 왔으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장 김진표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와, 살다 별 거지 같은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외교부는 뭐하냐? 외교하고 의전하라고 외교부를 만들어 놨는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야, 국회는 입법부야. 행정은 너희야 임마. 몰라? 진짜 이런 얘기를 대통령부터 무책임하니까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무책임합니다. 이걸 또 조선일보는 피해시를 쳐주고 앉아있고. 자, 이런 가운데 황교익 마칼미스트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 문 대통령은 휴가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관심을 부탁한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뉴스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이랬다. 문재인이라서 이랬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느 대통령도 이랬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므로 휴가 중이어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2050년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찍이면서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펜코에서는 윤석열의 이번 외교 참사를 두고 비판을 엄청나게 하면서 윤석열을 찍었던 것을 반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심으로 반성했다기보다는 이준석을 살리기 위해서 더 우리 윤석열을 싫어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펜코가 이런 흐름을 보이자 훗날 그들은 자신의 손자와 이런 대화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윤석열 지지 안 했죠? 2050년 초등학생 손자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김영감은 그럼 물론이지 라고 대답하고 손자의 눈치를 살핍니다. 역시 우리 할아버지야. 30년 전에는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진짜 있었대요. 김영감은 손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품으로 당깁니다. 부둥켜안은 손자의 머리 위로 김영감의 눈물이 뚝뚝 흘러내립니다. 자, 이렇게 대통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세 조기 입학으로 97.9%가 반대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대통합을 이루더니 윤석열의 이 외교 참사로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무능, 무책임, 무지 등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었던 윤석열은 이 수식어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정부. 딱. 오늘 김영민 PD는 이런 글을 긴급 공지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되어도 검찰의 정치보복 기소될 시 당대표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규정이 민주당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이재명에 대한 정치보복을 예고하는 행보가 착착 진행 중입니다.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청원이 당원 청원 시스템에 올라와 있습니다. 당원 서명 5만 명이 넘어야 합니다. 이것도 너무 높게 정해놓았네요. 현재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동의해 주시고 퍼날 부탁드립니다. 자, 이 영상의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의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개혁을 하고 싶다면 민주당 입당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